안녕하십니까. 오늘 27일인데요. 영웅, 의인. 이 세상에는 영웅이 있고 의인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우리 생활 주변의 의인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웅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한 몸 바친 그런 일개 병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이제 장군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웅들. 이제 그런데 오늘은 그런 영웅 말고 일상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루는 그런 의인 열전, 이것을 오늘 의인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인 발굴 또 의인 표창 격려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5일이 2008년부터 매년 시민영웅 시상식 이런 걸 열고 있죠. 그리고 또 LG 복지재단 여기서도 1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올해도요. 투스카니 의인 해가지고 또 알려졌죠. 투스카니 의인 이 경우는 뭐 오랜 이야기도 아니고 이달 5월달입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아마이시 3km 지점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스포츠 승용차인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 달렸다 이 말이요. 긁으면서 그러니까는 뒤따르던 이제 투스카니 운전사 한영탁 씨가 그걸 보고 옆을 쫓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데 기대고 쓰러져 있는데 차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탁 씨가 바로 앞질러 가지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제 스톱을 시킨 거죠. 결국 이제 사고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두 차가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 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A 씨를 구조해 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투스카니 의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 또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칭송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말하면 차로 가서 쓱 가로막고 이거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고속도로는 이런 게 다 위험하거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더구나 차 파손되는 거 운전사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차가 파손되고 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앞을 가서 가로막아 가지고 그 차를 멈추고 또 그 차의 기사를 이렇게 구조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또 있었습니다. 2016년 이제 9월인데요. 이제 초인종 의인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입니다.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밤에 이 불이 났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 안치범 씨는 얼른 알고 이제 밖으로 탈출을 했죠. 근데 돌아보니까는 그때는 밤이기 때문에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잠들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구 수가 21가구나 돼요. 21가구 적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달려가 가지고 방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막 깨운 거죠. 빨리 나가라고 이제 불났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전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이제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문제는 이 안치범 씨는 그만 5층에서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작 이제 안치범 씨는 나중에 탈출을 못 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망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 또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영화 배우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배우 박재홍 씨입니다. 연극계, 영화계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천동 이제 오피스텔 화재 때 그런데 이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입주민을 이제 구한 것이죠. 119가 이제 도착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옆에 자동차 공업사 대표 이제 김혜원 씨 그리고 또 옆에 공사장에 작업하는 김영진 씨 이렇게 셋이서 힘을 합해 가지고 화재 현장 방에 쓰러져 있던 손모 씨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막
부숴가지고 들어가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불나방에. 그래서 들쳐업고 나와가지고 이제 119 구조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말로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이 불이 나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을 구조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뭐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제 영화배우 같은 경우는 화상 입으면 안 되거든요. 곧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해외로 이제 가볼까 합니다. 호주에는 무려 240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다 하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이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인데요. 연세도 지금 80세가 됐네요. 그 RH병을 이제 막는데 이분 그 피에 특수 항체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체로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240만 명의 아이를 구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느냐면은 어릴 때 수술 받으면서 13리터 다른 사람 혈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차는 나도 헌혈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리라,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침내 18살 때 헌혈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한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 혈액 속에는 당시에는 이제 별다른 치료법이 없이 죽어가는 태아를 살릴 희귀항체가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태아를 살릴 수 있는 희귀항체가 일명 이제 RH병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모 RH 혈액형하고 태아의 RH 혈액이 서로 다르면은 산모 피가 태아의 혈액 세포를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병이. 그런데 이것을 막는 항체가 이분의 이제 피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분의 피로 이제 안티-D 백신이 만들어지고, 이 백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태아를 살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만 명에 이르는 태아를 살렸다, 아이를 살렸다 그것입니다. 아무튼 그 18세 이후로 이 제임스 이분은 2주에 한 번꼴로 평생을 60년간 헌혈을 하게 됩니다. 60년간 평생 헌혈을 하게 돼요. 2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즐겁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또 밝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참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오스카 신들러가 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 얘는 독일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 오스트리아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독일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독일인. 그리고 또 독일인당에 가입해서 활동도 했고, 독일 국방부 첩보부와 접촉해서 간첩이 돼가지고 체코슬로베키아 철도 정보를 독일 측에 누설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이는 사업가인데 또 그렇게 또 좀 자유분방했다고 그래요. 뭐 여성도 좋아하고 이건 놀기도 좋아하고 좀 한마디로 좀 즐겁게 사는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무슨 나무 봉사란 이런 거 없고. 자, 그러다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 점령을 하자 한미천 챙겨보자 하고 폴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로부터 이제 범랑 용기를 만들고 있는 유태인 소유 공장을 이제 불화받게 돼요. 유태인 소유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이제 점점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800명 이상 이제 노동자 일하는 군수 공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치당으로부터 유태인 노동자를 공급받게 됩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유태인들을 차출해가지고 공장으로 데려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들러는 이런저런 이제 특권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유태인들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도덕적인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린이나 여성 대학생들을 숙련공이다, 숙련된 금속공이다 이렇게 속이고는 자기 공장에 데려와서 이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슈타포 같은 곳에서 또 중간중간 점검도 나오고 조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돈 보석 뭐 예술작품 등등 뭘로 그냥 뇌물을 바쳐가지고 모두 무마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전쟁이 이제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련군이 또 진주하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수용소들이 해체되고 더 그 많은 유태인들이 아우슈피츠로 이제 이송이 시작되지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가스실로 가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쉰들러는 이제 1,100명의 유태인의 목록을 작성하고 자신의 고향 스비타비 이제 지방에다 군수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모두 빼돌리는데 이렇게 총 한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구해냅니다. 이제 전부 지금 끌려가고 가스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빼돌린 인원이 1,200명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모든 재산을 소모해가면서 7개월간 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냥 전부 뇌물로 몰로 해서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서 전쟁이 1,200명은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쉰들러는 모든 전 재산을 이제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참 말년에 좀 공공했는가 봅니다. 또 그 위에 전쟁 끝나고 몇 가지 사업을 하긴 했는데 모두 파산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살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나중에 유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럭저럭 살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뇌물 준 걸 꼬박꼬박 다 장부에 기록해 놨다네요. 그런데 그 장부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뇌물로 썼다는 거예요. 1993년에 와서 이스라엘 야드밥셴에서 이 오스카 신들러 이 부부가 세계 의인 해가지고 이제 칭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카 신들러는 유태인들이 이제 성지로 여기는 시온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치 당원으로는 유일하게 시온산에 묻혀 있고 전 세계 유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며 지금도 그 묘지에는 많은 유태인들이 참배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받던 1,200명의 유태인들이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 이래가지고 비문을 거기 딱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오스카 신들러는 나치 당원이기도 했고 독일인이기도 했고 또 사업가고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들러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용했니 말았니 이런 이제 비난도 이제 시달렸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1,200명 그 유태인들이 생명의 은인이다 비문을 세우는 순간에 다 그건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는 자기 전 재산을 기울이고 또 자기 목숨의 위태를 무릅쓰고 이 1,200명을 구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국의 니콜라스 윈턴경입니다. 2차 대전 전운이 이제 감돌고 있던 1938년 유태인 구조 활동을 벌이던 이제 친구 요청으로 스위스 여행을 이제 포기하고 체코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와 함께 나치 독일이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특별 열차로 유태인 어린이 669명을 이제 탈출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윈턴경이 50년 동안이나 가족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묻어놨어요. 그러다가 1988년 윈턴경이 이제 부인이 우연히 다락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노트를 발견하는데 그 노트 안에는 그 특별 열차에 탔던 어린이들의 뭐 사진이라든가 명단이라는 게 빼곡하게 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윈턴경을 설득해가지고 그것을 언론기관에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윈턴경이 친구 요청으로 이제 체코에 갔는데 가서 유태인들 그 수용소 참상을 보니까 참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이제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그 양부모를 맺어 가지고 아이들을 빼돌리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체코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작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코 유치원 전송 이래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태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피난시키기 위해서요. 1939년 3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러니까는 한 5개월 동안에 669명의 아이를 체코에서 이제 탈출시킨 데 성공합니다.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250명을 또 그렇게 탈출시키려 했는데 그건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면서 그 250명이 실종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끌려갔겠죠.
자, 이 이후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행적은 잊어져 버리게 됩니다. 50년 동안 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988년 TV 프로그램에 결국 이제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자신이 구했던 아이들하고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아이들이라도 이미 그때는 전부 중년을 넘어가죠.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아시지만 다 중년 넘었잖아요. 노년이 다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또 만나게 되고 나중에 또 6년 전이니까 100세 때 그때 또 한번 모였는가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가 2015년 106세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장수하셨는데요. 그리고 떠날 때도 잠을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갔다라니까 운명도 참 아름답게 했네요. 이 669명의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고 밑에 가족까지 6,000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가 아시겠지 않습니까? 니콜라스 인턴은 영국에서 1983년 대영 제국 훈장 5등급을 받았어요. 순.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2003년에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윈통경이 됩니다. 체코에서는 2014년 최고 권위 이제 백사자 훈장을 받게 됩니다. 2014년에 이런 것이 다 알려지면서요. 그리고 니콜라스 인턴 생애는 생전에 이제 3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 개인들인데요. 이번에는 관리, 외교관이 수만 명을 구해낸 거 이것을 한번 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올 발렌벨입니다. 외교관 나올 발렌벨이 이 사람은 스웨덴의 외교관입니다. 헝가리 주대 스웨덴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하는 중에 이 나올 발렌벨이가요 유럽 최대 그리고 최고 재벌이었다는 발렌벨이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 집안은 이제 부자였죠. 부자였으나 이 발렌베리는 성격이 굉장히 좀 씩씩하고 강력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잡일이고 뭐 어려운 일이고 마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는 거 보고 이에 붕괴해가지고 애교관을 시작했다. 애교관을 시작한 동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발렌베리가 헝가리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유태인들에게 가짜 서류 그리고 스웨덴 비자를 이제 발급해 주는 식으로 2만 명의 유태인을 목숨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1만 3천 명의 유태인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 측에서도 이 스웨덴 이쪽에는 별개로 취급했는가 봅니다. 스웨덴은 또 이제 중립국으로 표방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또 철강을 공급받았는가 봐요. 수입을 해서. 그리고 또 스웨덴을 독일 쪽에서 우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고 별도 대접을 좀 했는가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크게 그쪽을 타치를 안 했는가 봐요. 또 거리가 또 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걸 이용해서 그 외교관이란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수만 명을 빼돌려 가지고 목숨을 살립니다. 그러나 이 발렌베리는 이제 전후에 소련군에게 독일 스파이로 오해받아가지고 체포되고 그리고 나중에 돌연사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소련군이 포섭을 하려다 거절당하니까 모진 고문을 가하고 나중에 독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렌베리는 수많은 유태인을 살려냈지만 자신은 이제 전후에 소련군에 체포돼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헌신하는 의인들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